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경제논평의 시사경제풍제 박만수의 말말말입니다. 자, 이번 주도 저랑 이제 함께 하실 건데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간 시황을 이제 얘기해주면 오미크론 변이의 코스피 2800선이 일시적으로 무너졌죠. 개파락을 다 메운 영국에서 국내 신용 대용 매물과 동시에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온 계기가 됐죠. 그래서 향후 2주 안에 오미크론 통계 발표와 미국 부채 한도 및 FOMC 회의 결과에 주가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농후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주 주가 예측이 틀렸습니다. 오미크론 예상을 못해서 어차피 저는 사과드립니다. 어차피 오미크론도 변이를 다 예상을 하고 내기를 저번 주에 얘기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틀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음 주 예상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코스피가 3천선 내외, 그 다음에 코스닥도 1000선 내외에서 박스권 안에서 행보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에 대한 근거는 미국의 부채 한도가 12월 15일에 있거든요. 그게 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의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3천선 내외, 1000선 내외라는 예상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예상을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월요일날로 들어가서 세계보건기구가 특별회의를 해서 종합방역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자산 유예 사실상 1년 합의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암에서 여기 재밌는 건데요. 자율주행 버스를 우리나라가 세계 5번째로 한번 운행을 했어요. 이거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 모르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5년 이내로 서울시가 예전부터 계획 세운 건데 서울 전역에 이 자율주행 이 도로를 깔아서 운행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강남 무슨 뭐 에어 택시라든지 무슨 뭐 상암은 자율주행 버스라면은 뭐 각각의 특색을 이제 해가지고 향후 이렇게 되면 2027년 정도에는 저는 신도시 자율주행 포함한 유입이 신도시가 생길 거라고 저는 일종의 도심공항 드론까지 포함해서 생기지 않을까. 야, 이게 진짜 약속대로 지키게 되는 거죠. 원래 설계가 그 정도 연수였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관련주로는 제가 오미크론 관련주, 대책 보안 관련주, 의료 원격 관련주, 디지털 관련주, 원자력 관련주, 중소형 반도체 일부, DDR5, PCB, 후공정 장비주 수혜가 예상되는 주였습니다. 저는 지금 금년내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련주가 예상되는 주였다. 주여 지나간 거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요. 요거 관련주를 사신 분 중에서 이제 재미 보신 분도 있고 또 엉뚱하게 가지도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한간에 이제 뭐 동학개미가 뭐 팔아서 뭐 외국인이 순배수가 1조 5천억에 들어와가지고 뭐 개미들은 민내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잘 몰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어떤 미친놈이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까? 벌써 벌고 나갔지. 저 처음에 들어왔던 동학개미 분들은 나갔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중간에 들어온 개미들이 이제 못 참은 건데 저는 못 참은 게 아니라 이 공포 심리를 못 견뎌요. 이거는 5년 한 사람도 10년 한 사람도. 왜냐면 공매도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그래서 제가 60일로 이걸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60일이면은 지금 이게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지 않았을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 이걸 뭐 개미들이 인내심이 없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게 저는 개미들이 현명했다고 봅니다. 아니 어쩔 수 없어요. 나라도 팔지. 그럼 어떻게 개미들을 이렇게 나쁘게 보는지 난 이 기관 이 투자자들이 각각 경제방송하는 분 보면 이게 누구 편인지. 어쨌든 저는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다음 대권 후보가 이거를 손 좀 봐줬으면 하는 편입니다. 좀 다른 나라 걸 참조해서 좀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꾸 개미들 인내심 없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아주 고객들의 아주 그냥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거야. 또 하나의 그
저는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나중에 말이 떨리네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그래서 제가 대신 그런 기관 투자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대신해서 제가 사과드릴게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좀 더 공부하냐 안 하냐 뭐 예상이 맞냐 안 맞냐 그 운의 차이지 무슨 마치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내시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날 와서 한중경제공동이 개최 한한령 규제 얘기 없었어요. 그냥 요수수 원자재 이거 빨리 들어와 달라고 그거 부탁만 했어요. 한한령 규제 얘기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는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뭘 놓치냐면 화장품 관련주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내가 예상하는데 화장품 관련주 요번 주 이내로 사세요. 사실 분들은. 이게 기회입니다. 저가 매수 기회는 화장품 관련주에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한달령 때문에 떨어졌지. 저번에 뭐 중국 뭐 관련해서 또 떨어졌지. 코로나 그 뭐야 저번에 그 뭐죠? 델타 변이 때문에 떨어졌지. 또 오미크론 때문에 또 오르지는 않고 한번 잠깐 반등했다가 기술적 반등만 해갖고 다시 더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과대 낙폭주로 왜 사람들이 화장품주를 왜 소개를 안 하는지 저 사람들이 진짜 경제방송 할 자격이 있는지 나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자, 역발상으로 화장품 관련주 담으세요. 모르면 아모레 뭐 이런 거 코스맥스 그런 거 사면 돼요. 안 오르겠습니까?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날인데 이런 역발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보 많이 알아도 이거 못 챙겨 먹는 놈은 못 챙겨 먹어요. 자 어쨌든 뭐 틀리면 저 욕하시고요. 근데 저는 아마 난 화장품주 손에 안 볼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있었죠. 뭐냐면 이제 FDA에서 머크사가 중증 치료 효과가 50%에서 30% 낮췄다. 그렇게 효과가 없대요. 그리고 MS 지수 재조정이 있었고 리밸런싱이 그 다음에 SDA 차세대 퀀텀 QLED 본격 출하. 근데 원래는 OLED 관련 좀 오른다고 한참 경제방송에서 써들어댔는데 아예 얘기가 없대 요새. 근데 이것도 웃겨요. 왜 이거에 대한 사과 방송도 안 하는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뭐 사과하면 뭐 덧나나? 뭐 몸이 아파요? 이해가 안 갑니다. 나는 이게 내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OLED 관련주가 뭐 오른다고 몇 개월 또 떠드신 분들이 있었는데 왜 사과 방송 안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대신 사과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협을 가하는 것이 유럽연합 가입하지 말라는 경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제가 적은 건데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동부전선하고 서부전선에 이 러시아 군들이 한 10만 명이 외워싸고 있어요. 거기서 막 시범 훈련하고 막 군사 행동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결국 뭐였냐면 우크라이나가 유럽 가입을 할까봐 무력 시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바스 지역 쪽에 그건 또 다르다고 봅니다. 돈바스 지역 쪽에는 분리주의 거기에 자기네 민족이 좀 살고 있다 해가지고 좀 약간 좀 그런 거를 돈으로 지원해주고 무기를 지원해주는 거고 요거는 다른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유럽 가입을 하지 말라는 무언의 무력 시위 경고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번에 인도 의회가 국가 소유의 농업법을 폐지했습니다. 야 카스트에서도 폐지한 것보다 더 오래된 악법을 드디어 이란이 폐지했네요. 그 농민들 되게 좋아하겠네 이제. 자 이게 자세한 내용 한번 인터넷 보시고 그 다음에 이란 핵 협상 5개월 만에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요. 제가 볼 때 서로 양보하라고 끝날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전쟁은 없을 것 같아요. 이란은 먼저 규제를 풀어갈 거고 미국은 먼저 농축 우라늄 얘기부터 꺼낼 겁니다. 이거 뻔합니다. 이 새끼들 뭐 안지나 많아요. 줄다리기 얘기해서 끝날 거예요. 그 다음 오페크 회의가 이제 결정 났는데 플러스 회의가 뻔하죠. 작년 7월에 40만 배럴 그냥 유지. 이제 미국의 압박도 없으니까 어차피 그게 오미크론이 앞당겨준 겁니다. 미국도 전략 비축이 없어요. 걔가 안 풀면 누가 안 풀죠? 영국도 안 풀고 일본도 안 풀고 우리나라도 안 푸는 거예요. 그쵸? 그냥 쌤쌤 된 겁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요거 하나하나 정리를 확실히 해줬네. 그쵸? 그 다음에 호주 백신 접종 완료자 한해서 한국인 입국 허용이라는 했는데 우리나라가 뭐 이게 위상이 올라가서 얘네가 이렇게 해주는 건지 어쩌면 우리나라가 뭐 또 BTS나 이런 문화 강국이라서 어쨌든 좋은 소식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사 마이데이터 시범 사업을 이제 1월부터 아마 이제 하고요. 또 이제 일회용품이 또 많이 지금 늘어나가지고 이 경기도하고 이제 나머지 일부 마트에서 이제 규제를 할 겁니다. 내년서부터요.
뭐 롯데리아도 뭐 햄버거 좋아하는 사람들 좀 싫어하겠네요. 5% 가격 인상 아마 했을 겁니다. 아기상어 NFT 작품 공개, 황정민 인질 넷플릭스 첫방, 인트로메딕 싸이월드 최대 주주 등극, 뭐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 우주 발사체가 기존 2023년까지 예정대로 발사 가능한데요. 그 이후로 이제 위성 본체에 들어갈 때 미국 부품이 들어가면요, 요걸 미국 부품 껴갖고는 인공위성 끼워서 발사를 못해요. 그게 MTCL 통합 통제 체제라는 게 있어요, 법이. 그게 미국에 관련된 8개 국가만 위성을 쏠 수 있고 우리나라는 미국 부품 들어간 위성은 쏠 수는 없어요. 그거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 MTCL 통제체제법이라는 게 있는데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는데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왜냐? 이 우주 관련된 또 투자하신 분 있을 거 아닙니까? 요게 또 그게 또 영향을 줄지 안 줄지 안 사신 분들은 안 봐도 되고, 그쵸? 그런 겁니다. 주식이라는 게요. 이게 경제를 좀 알고 뭐 해야지 이 섹터가 어떻게 내게 유리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이 요새 한 몇 번 하원 상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조기 테퍼링 종료를 하겠다, 빨리 땡기겠다, 뭐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상하겠다. 원래는요 2년 동안 아예 안 한다고 그랬었어요, 금리 인상을. 그랬다가 내년 하반기로 하겠다, 내년 상반기로 하겠다. 원래 항상 이랬어요. 뒤통수를 쳤어요. 매파 본색을 드러낸 게 아니라 원래 역대 연준 의장들이 다 이랬어요. 찾아보세요, 역사를. 경제 역사 찾아보시면요 연준 의장들이 다 금리 인상 다 땡겼어요. 뒤통수 다 쳤어요. 양탁깎기를 빨리 했다고요. 그럼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또 이렇게 바꿀 확률이 높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파월 성격상. 일단 봅시다. 그건 다 핑계거리는 인플레. 핑계거리가 딱 생긴 거예요, 인플레. 장기화되면 나는 빨리 금리 인상하겠다 이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렇게 많이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현상을 보시면 됩니다. 주변에 잘 엮어서. 그래서 어쨌든 오미크론이 아프리카에서 만약에 발생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백신 불평등 저번 주에 막 얘기해 줬을 겁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 그 백신 불평등에서 제가 얘기했을 겁니다. 이게 동시에 맞아야만 서로 변이가 안 일어나고 효과가 있는 건데 동시에 안 맞아서 이게 후진국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드디어 그래서 제가 우려한 게 나온 거예요. 제가 맞췄습니다. 한 달 전에 이게 동시에 맞아야 된다고. 이게 후진국에서 항상 유행하는 거라고, 변이는. 잘 찾아보세요, 제 방송. 분명히 내가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요번 주 주식은 틀렸지만 요건 맞췄어요. 대단하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칭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요 부분은 맞췄다는 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예를 들자면은 유럽이 후진국이었거든요. 옛날 한 10세기에서 15세기 사이 유럽이 후진국이었고 오스만 투르크가 서아시아에서는 선진국이었고 중앙아시아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이 선진국이었고요. 동아시아에서는 고로가 선진국이었습니다. 이거 웃기죠? 제일 못 살았던 패스트 유행했던 프랑스가 제일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시민혁명이 일어났던 거예요. 빵을 안 줘가지고 왕정을 뒤엎은 거예요. 쉽죠? 이 정도면 초등학생도 외울 수 있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역사는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이 변이로 옛날 걔네들이 후진국이었는지 선진국도 이게 들춰내면서 빵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고까지 나 설명 다 했어요. 그쵸? 별거 아니죠. 자, 그래서 3분기 때 이제 GDP 성장률이 우리나라는 4%로 유지됐고 유럽이 4.8%에서 5%로 상향 조정됐어요. 0.2%. 미국 같은 경우는 6.3%에서 5.7% 낮춰졌죠, 저번에. 근데 얘기가 없네요. 5.7%에서 올라갈지 유지가 될지. 아니면 내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겁니다. 서로 공부하면서 서로 보완하는 거지 뭐 나 혼자 잘났다 뭐 가는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웃긴 게 저는 하나 이거를 올렸습니다. 뭘 올렸냐면 미국인 나사가 이 우주 안에서 공간에서 데이터 처리가 좀 느리대요 지금. 그래서 적외선 광통신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레이저로. 한번 찾아보세요, 관심 있는 분들. 그 다음 우리나라는 미래에셋 글로벌 리치, 미국의 물류센터를 이제 이렇게 서로 협력을 맺어서 리치를 요새 코스피 상장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리치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이거 보세요. 그리고 BTS 미국 음악축제 투어, 하이원서부터 스키 개장.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이 ETF, NFT 상장을 했대요. 디파이언스인가? 걔네가 NFT 첫 ETF 출시했으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그 ETF 쪽 관심 있는 분들은 그 NFT 쪽도 한번 검토를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골고루 하나씩 한 종목씩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ETF로 엮어서 들어갈 것인지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고,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얘기한 좌파 우파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 주는 이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조선왕조서부터 해가지고 현대 역사를 해가지고 한 8줄 정도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역사 공부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8줄. 옛날 최영 장군이 요동정벌로 이성계를 원래 총살을 안 하쳤어요. 총살을 안 친 게 아니라, 근데 이성계가 전날에 와서 총살 안 쳐주십시오. 저희 부모하고 자식을 볼모로 맡기겠습니다. 해가지고 최영이 거기에 속아요. 잘 찾아보세요. 이거 저만이 알고 있는 이제 기술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위화도 반란의 근거를 주고 말았죠. 요 칠순을 나이를 드신 최영 장군께서. 그래서 그때 이제 성녀 당수가 누구였냐면 이색. 요 사람이 이제 당수였고, 그 밑에 제자가 정몽주, 정도전. 근데 정도전이 어쨌든 자기만의 그 입헌 군주제를 실현시키려고 요새 말하는 자기만의 그 설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색 정몽주를 결론 죽여요. 나라를 완전 통째로 바꿔야지 나라가 잘 된다. 그러더니만 이제 이방원한테 때려 맞아 죽어서 이제 실패로 돌아갔죠. 어쨌든 고구려 백제 천신교는 그 제자들이 나와서 싸워서 나라를 지켰고, 고려는 불교의 승려들이 나와서 나라를 지켰는데, 그 성리학 유생들은 뭘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참고로 성리학 유생들은 군대를 안 갔습니다. 그래서 연산군 때 아시죠? 중종반정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군대 안 가. 너 혼자 왕권 강화해. 그게 중종반정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 광해군 때 인조반정은 뭐냐면, 야 우리 형제나라에 청나라하고 손을 잡자. 아니야 우리는 반도짱깨 해서 안 돼. 우리는 옛날 턱발섬에서 짱깨 그 부두에서 내려온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랑캐가 오랑캐라고 해가지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중종, 그때 당시 인조반정을 했었죠. 그쵸, 웃기죠 여러분. 뭐 하여튼 그랬다가 왜 갑자기 서울시가 유세 와서 이씨왕조 행사를 하는데 하고 근정전, 또 이번에 뭐죠, 강복궁을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난 그 전주시 가문에서 돈으로 충당해야지 왜 제사 비용을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지 나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니네 문화재지 내 문화재 아닙니다. 삼산전자 이재용 회장도 자기 문화재는 자기 돈으로 했어요. 그렇잖아요. 간단하죠? 무슨 얘기하는지. 그래서 나는 그 이때까지 돈이 잘못 들어간 누적 비용을 환수 조치해서 50만 결식 아동, 서울시 그 굶는 애들이 있거든요. 거기다 쓰는 게 맞다. 그리고 옛날 백두산에 우리나라가 제천 행사를 했었는데 그게 강화도로 옮겨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려 때, 그 무슨 말인지 알죠? 몽고 그때 한 5번 항쟁하다가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게 중종 때 폐지가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막 논란이 많았어요. 그때 이제 양반 선비족 얘네들이 막 폐지해야 된다, 안 된다, 백성들이 해야 된다, 제천 행사 돼가지고 한 2번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본인들이 이제 폐지시켜 놓고서 이제 화교 제사를 지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고려 왕족 귀족들은 뭐 하고 있었냐? 피어싱을 하고 있었어요. 귀 뜯는 거. 그럼 요즘 애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때 당시 고려 귀족들은 귀를 뚫었어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짱깨하고 우리나라 이 고려 사람하고 이 차별이 뭐였냐면, 짱깨는 이걸 안 했거든요. 이 피어싱을 하면 그게 고려 무조건 문벌귀족이에요. 요거예요. 요걸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자, 저는 내공이 있어서 이런 걸 다 압니다. 간단하죠? 그 당시 이제 구별법이었어요. 그게 짱깨하고 고려 문벌귀족들의 구별법. 지금의 이제 유럽 애들하고 힙합 애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 잘 모르더라고 걔네들은. 자, K 문화를 알려면 이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자꾸 뭐 교과서에 강제 병합됐다, 이시왕조가 뭐 강제 뭐 합병됐다는데,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일본의 분할매도 인수합병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잘 찾아보세요. 돈을 받아 먹었는지. 그 다음에 대한제국이라는 말을 이제 고종이 해가지고 이제 바꿨는데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린 대한민국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혼자 2002년 월드컵 때 뭐라고 했냐면, 저는 고려민국 이렇게 저는 혼자 응원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날 미친놈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자, 제가 정상입니다. 대한민국 응원하는 애들은 그 고종이 만든 대한제국의 그 무슨 짱깨 국민도 아니고 말이야. 그거부터 보시세요, 여러분. 짱깨 하지 말고 그런 거부터 보면 아, 저 사람이 됐구나, 안 됐구나. 마인드가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런 분들이 이제 교과서를 좀 이상하게 써놔가지고 오늘날의 이제 전통사 제약학계도 이들이 지배를 하는 현실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잘못됐으면 재산을 환수해가지고 예산을 전부 몰수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고구려 때의 역사를 다시 기술해서 옛 동청주 지방, 진평이군, 요하 지방을 찾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고토수복하는 것이 우파인 겁니다. 우파의 첫걸음은 역사의 정체성을 먼저 확립을 해서 우리나라를 대외적으로 국방 강화, 완전 국방을 해서 고토수복하면서 그 전통 수복하는 것이 우파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박수 치시죠? 이 정도면. 이게 역사 간단합니다. 이렇게 8줄로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어서 오늘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의 경제논평 박만주의 말말말 이었습니다.